무더운 여름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벌컥벌컥 마신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끔찍한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을 배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분이 부족해져 물을 찾게 됩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도 물을 자주 그리고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항상 강조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증이 날 때마다 주저없이 많은 양의 물을 단숨에 들이켜곤 하십니다. 물론 우리 몸의 수분 보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 몸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좋다는 말만 믿고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무작정 들이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서운 부작용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왜 물을 잘못 마시는 것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이야기이니 오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수분이 갑자기 과도하게 많아지면 가장 먼저 극심한 비명을 지르는 장기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뿜어내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멈추지 않는 강력한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면 그 수분은 결국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전체적인 혈액의 양, 즉 혈액의 부피를 비정상적으로 팽창시키게 됩니다. 혈관 속에 흐르는 액체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늘어난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전신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펌프질을 해야만 합니다. 심장 근육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분들의 심장조차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벅찬데 평소 심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심부전 증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상황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심부전이라는 질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심부전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각종 심장 질환으로 인해 심장의 펌프 기능 자체가 쇠약해져서 심실에 혈액이 제대로 가득 차지 못하거나 반대로 혈액을 밖으로 힘차게 뿜어내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심장은 크게 좌심실과 우심실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두 곳 중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증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좌심실에 혈액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거나 뿜어내는 힘에 장애가 생기면 뿜어지지 못한 혈액이 심장 뒤쪽에 있는 폐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폐에 물이 차오르는 폐부종이 발생하고 환자는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극심한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숨이 막혀서 벌떡 일어나야 하는 끔찍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또한 좌심실이 전신으로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니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잃고 굶주리게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피로감과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는 쇠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심실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심장으로 돌아와야 할 혈액들이 정맥에 정체되면서 다리가 퉁퉁 붓는 심각한 부종이 발생하고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기며 소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부전을 앓고 계시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이 덥다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펌프질을 제대로 못해서 힘겨워하는 심장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여러 개 달아놓고 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늘어난 수분을 감당하지 못해 심장은 결국 완전히 지쳐버리고 폐와 온몸에 물이 차오르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심부전 환자의 경우 하루 수분 섭취량을 반드시 1.5리터에서 2리터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의 양뿐만 아니라 나트륨, 즉 소금 섭취량도 하루 5g 미만으로 철저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수분을 더 끌어안고 있으려 하고, 이것은 다시 혈액량을 늘려 심장을 짓누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국물 요리나 찌개, 젓갈류 등 짠 음식을 철저히 피하시고, 입맛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싱겁게 드시는 것이 심장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수분 배출을 담당하는 신장, 즉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과도한 물 섭취는 몸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수분의 양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남는 수분은 소변으로 배출하고, 부족하면 소변량을 줄여서 체내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정수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수분을 밖으로 제대로 빼내지 못합니다. 수분 배설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갈증이 난다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게 되면 몸 안에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몸속에 물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의학적인 용어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 역시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속에는 전해질이라는 아주 미세하지만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해질이 바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입니다. 체액 속에 이 전해질들이 일정한 농도로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만 뇌에서 내리는 신경, 자극이 온몸으로 정확하게 전달되고 심장 근육을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며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잡고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일꾼입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 속의 나트륨이 물에 희석되어 농도가 옅어지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트륨 농도가 조금씩 더 떨어지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고 속이 미끄러우며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근육에 힘이 빠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쥐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혈액 속의 농도가 낮아지면 삼투압 현상이라는 원리에 의해 수분이 농도가 높은 세포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뇌세포 안으로 수분이 쏟아져 들어가면 뇌가 퉁퉁 붓기 시작하는 뇌부종이 발생합니다. 두개골이라는 딱딱한 뼈로 둘러싸인 뇌가 부어오르면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환자는 심한 두통과 함께 헛소리를 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의식을 잃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응급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워서 물을 조금 많이 마셨을 뿐인데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여름철에 물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적절한 수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의 기능이 둔화되어 몸속에 수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다는 느낌, 즉 갈증을 제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평소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습관적으로 물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것은 매우 훌륭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시는 방법과 양입니다. 등산이나 밭일, 심한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비오듯 쏟은 후 갈증이 심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찬물을 한꺼번에 몇 컵씩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땀으로 수분과 함께 나트륨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맹물만 대량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급성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방식으로 나누어 드셔야 하며, 땀을 아주 많이 흘렸을 때는 맹물보다는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를 드시거나 물에 소금을 아주 약간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심장이나 신장 혹은 간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수분 섭취량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의 담당 주치의 의사 선생님과 꼼꼼하게 상담하여 본인 몸 상태에 딱 맞는 정확한 하루 물 섭취량을 처방받아 그 양을 철저하게 지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혹은 2리터 이상 무조건 마셔야 건강해진다고 알고 있는 상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중이 다르고 활동량이 다르며 앓고 있는 질환이 다르고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 속에 포함된 수분의 양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 역시 개인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수분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집에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셨을 때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 소변의 색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비타민 영양제나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한 노란색이거나 황갈색에 가깝다면 이것은 내 몸속에 수분이 매우 모자라서 신장이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켰다는 명백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물을 한두 잔 천천히 드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소변 색깔이 맹물처럼 너무 투명하고 색이 거의 없다면 이것은 내 몸에 수분이 이미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어서 밖으로 계속 퍼내고 있다는 뜻이므로 이때는 물 마시는 것을 잠시 멈추고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소변의 색깔은 연한 노란색, 즉 옅은 레몬색을 띠는 것입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내 소변 색깔을 살피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의 수분 균형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건강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넘치는 것보다 모자란 듯 채우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조차도 내 몸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장기를 망가뜨리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너무 찬물만 무리하게 찾지 마시고 내 심장과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수분 섭취도 지혜롭고 올바르게 조절하시오. 이번 여름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복천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